북한이 정찰 위성을 시험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란 판단인데요. 북한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북한 도발은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북한이 쏜 것을 우리는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그런 주장을 했죠. 네.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이 정찰 위성 발사를 위한 최종 관문을 거쳤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정찰 위성 1호기를 준비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뭐 북한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의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명백히 탄도미사일이고, 아하. 그리고 거리는 중거리, 영어로는 MR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고도 550km면 사거리를 환산했을 때 대략 한 1,500km를 넘는 그 사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일본 열도, 일본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탄도 미사일과 정찰 위성이 그 탄두 부분에 위성을 치르면 그게 정찰 위성이 되는 것이고, 네. 거기에 핵탄두를 치르면 핵탄도 미사일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는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동맹국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NSC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주장,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그들의 의지와 노력과 수준, 이런 것들은 주목하고 또 우리도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예, 사실 이제 북한에 있어서 정찰 위성 그 개발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이고 아주 중요한 유언이고 또 수건 사업이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 당국에서 이 탐지한 어떤 재원을 분석만으로는 야 이게 진짜 군사 정찰 위성이 맞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북한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다.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찰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그 문선묵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지난 2월달, 3월달에도 똑같이 정찰 위성 개발 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게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년 4월까지 1호기 군사 정찰 위성을 띄우겠다고 명시를 했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시기를 아주 못 박아서 정찰 위성을 띄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 상당한 자신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국방부에서 이제 궤적이라든지 사거리 이런 걸 탐지했을 때 이거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사실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한돼 있다는 게 결국 이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을 때 인공위성에 탑재된 고성능 촬영기라든지 또는 영상을 이제 송신하는 그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공개된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진이 너무 조악하고 해상도가 너무 흐린 거죠, 그죠? 이거는 군사 정찰 위성에 걸맞는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저 사진 자체가 약간은 정찰로서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한간에서는 과거보다는 그래도 발전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실제 저도 그게 오기 전에 전문가에게 좀 물어봤어요.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떠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정찰 위성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 특히 준중거리라든지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그 카메라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준 방금 화면에서 보셨던 저 화면은
사실 군사 정찰 위성에서 촬영해서 그걸 군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조악한 그런 수준이다. 실제 북한이 발표한 내용도 보면 예. 지금 뭐 그 촬영기 몇 대를 싣고 송수신기를 싣고 지상에서 그걸 관제할 수 있는 시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 군도 독자적인 군 정찰 위성이 아직은 없습니다. 아. 우리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굉장히 방산 기술이 발달을 했고 우리의 기술 수준이 정말 누리호를 발사할 그런 정도의 우주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도 독자적인 군사 위성이 아직 없다. 그래서 수년 내에 우리도 독자적인 군사 위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임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뭐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주력의 핵심이고 네. 또 실제 ICBM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그걸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그런 정찰 역량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국보다 좀 빨리 그걸 구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넘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비하기 전에 내년 4월에 1호기를 발사함으로써 뭔가 앞서가는 모습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으나 네. 과연 북한의 그런 정찰 위성 능력이 그 정도가 될 것인가? 오히려 저는 우려하는 것은 이 지금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서 명확하게 이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제재의 대상이고. 근데 이제 위성 그러면은 그건 뭐 우주 개발은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우주 개발을 위한 위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뭔가 다른 무기, 좀 더 장거리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조악한 사진이지만 이 사진 자체가 우리나라 한강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 한강 중에서도 또 용산 지역을 또 보여주는 게 메시지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그 사진을 봤는데 네. 그 용산을 찍은 사진을 이제 확대하면 뭐 대통령 집무실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주 그냥 대통령 집무실을 특정해서 찍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또 좀 더 이렇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네. 군사 정찰 위성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있는 10cm 물체까지 식별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아직 이제 그 조악한 수준이죠. 근데 이제 북한은 어떻든 자기들도 정찰 능력 또는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무인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이제 서울이라든지 주요 군사 시설을 찍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남쪽을 다 우리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개한 적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북한이 공개한 이 사진만으로 과연 이제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역량을 평가하는 게 맞는 거냐? 북한이 혹시 이걸 또 뭐 기만 전술이라든지 또는 고도의 심리전 차원에서 우선 이 사진을 공개하고 네. 남쪽에서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평가하는지를 한번 또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지금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면서 이제 북한이 얘기한 게 내년 4월까지는 군 정찰 위성 1호기가 준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준비가 완료된다. 앞서서도 이 정도로 확답을 갖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럼 내년 4월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결국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이 MRBM 다시 말하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직전에 김정은이 직접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새로운 고체 추진 이 동력 추진체 실험을 직접 선언했죠. 지휘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140톤 포스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11월 18일 날 화성 17형을 이제 딸 김주혜까지 대동을 해서 발사를 하고 네. 그리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어요. 행성 최강의 ICBM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국제사회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이 완성되기까지는 상당한 단계가 더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동안 ICBM을 화성 15도 쏘고 화성 17도 여러 번 쏘았지만 대부분 다 고각으로 발사를 했고 제대로 된 실거리 사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실거리와 같은 조건에서 대기권 재진입을 하고 진입 후의 목표까지 탄두, 특히 다탄두를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ICBM을 실거리로 쏠 수가 없어요. 네. 그건 결국 미국을 향한 공격 행위가 되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과거에 북한이 광명성 뭐 이렇게 가면서 서해 발사장에서 저 남태평양 방향으로 쐈죠. 장거리를 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때도 그걸 쐈지만 인공위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인공위성이 날아가면 그 궤도에 정착이 돼야 되고 그 궤도에서 지속적으로 신호와 촬영과 이런 것들이 와야 되는데 그건 이후에 그건 입증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는 인공위성을 가장한 ICBM이다. 이런 판단을 그때 했는데 자, 그렇다면 내년 4월에 1호기를 띄우려면 뭔가 이제 뛰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그것이 이번에 김정은이 손을 보인 새로운 고체 그런 로켓 추진체를 장착한 그런 장거리 미사일을 선보일 가능성, 그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예. 신형 전략 무기를 만들어낼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 저도 뭐 우리 센터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지난 2021년 1월달 열렸던 그 8차 당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동시에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네. 이게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과 연계된 SLBM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출력 고체 연료 발동기 시험 성공을 하면서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 체계 개발에 대한 확고한 기술적 담보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전략 무기 체계를 과시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략 무기라는 게 결국은 이제 ICBM, SLBM 그리고 이제 그 정찰 위성 뭐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예. 결국은 ICBM, SLBM 그리고 정찰 위성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북한이 그 지난 8차 당대에서 제시한 과제는 이건 모두를 한꺼번에 아주 단기간에 지금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북한이 아주 좀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계속 시험 발사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안 보여준 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고 네. 또 핵 추진 잠수함과 연계된 SLBM 발사를 아직 안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 그 무기 체계가 네. 저는 이게 핵 잠수함과 연계된 SLBM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인다. 그리고 또 이미 북한이 이제 그 예고했던 정찰 위성 1호기를 이제 발사하는 거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이내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북한이 내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이 네.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민군 창건 75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 정권 창건 또 75주년이고 그리고 해방전쟁이라고 하죠. 자기들이 6.25 전쟁 승리 또 70주년입니다. 이게 다 아직 꺾어지는 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어떻게 이제 축구할 것인가, 대대적으로 축구할 것인가. 네. 그 북한 노동신문은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인공위성 강국으로서의 새로운 통치 담론을 지금 벌써 제시를 했고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인공위성이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우주 개발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비록 여러 가지 그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우주 개발의 꿈은 우리는 이거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을 자기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고체 엔진도 만들어내고 또 충분한 사거리 능력도 ICBM 발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기술적 성능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이제 북한이 이런 예고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또 이전에 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전략 무기들을 우리가 목격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만약 그렇게 새로운 전략 무기가 오게 될 때 이제 뭐 한미일 간의 공조가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 자산을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얼마 전에 일본 백서를 보면 이제 반격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좀 거리감이 좀 생겼단 말이죠. 한미일 공조가 좀 잘 되겠습니까? 예, 물론 뭐 북한이 만약에 일본을 공격할 경우 일본이 이제 반격이 가능한 그런 전략을 이미 이제 결정을 했고 네.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도 우리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을 타격하려면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건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간격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언급을 한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한일 간에 또는 한미일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갈등은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행위를 두둔하고 일방적으로 지지하면 할수록 한미 동맹, 한미 연합억제력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아마 더욱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한미일 특히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난 11월이죠.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프놈펜 성명을 발표를 했고 북한의 미사일 정보 경보를 한미일이 실시간에 공조할 수 있는 또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 얘기를 했고 북한의 특히 칠착 실험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한다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네. 그런 조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미일이 북한의 그런 추가 도발,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전략 무기를 개발해서 도발을 한다면 아마 상응한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의 역할을 우리는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중국이 좀 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왔는데 과연 이렇게 4월 달에 전략적인 무기를 만약 북한이 만들어서 쏘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그 중국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그런 신형 뭐 전략 무기 또는 전술 핵무기 뭐 개발도 하고 또 운용 부대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실전 능력도 좀 보여주고 이런 걸 바라보는 중국의 태도는 사실 뭐 자기들이 어떤 이 문제는 뭐 통제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 지금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렇게 보는 거죠. 북한도 나름대로 이제 안보 위협을 가지고 있고 네. 더군다나 북한을 둘러싼 그런 주변 정세가 북한에 가지고 있는 안보 위협을 더욱 좀 고조시키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일본이 또 뭐 반격 능력까지 보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반격의 대상이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북한이라고 또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신형 더 위협적인 신형 전략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부정적인 입장이나 어떤 견해를 밝힐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북중 간의 협력이 더 지금 공고가 되고 있고 만약에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금 문센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의 군사 공조가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북한만 위협을 느낀 게 아니라 중국도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중 간의 군사 협력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부분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지난해 8월인가요? 북한의 그 국방상이 중국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데 네. 우리가 필요하다면 군사훈련을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이례적으로 처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연합훈련이 강화되면 될수록 또 북중 간의 군사협력의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거다.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인데요.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지금 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과연 그렇다면 내년 4월 전에는 북한이 어떠한 또 도발을 할 것이냐. 특히 이제 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11주기를 맞아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금수산 태양궁전에 참배했는데 김 위원장은 또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또 어떤 의미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11주기에 참여를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대출력 그 고체 네. 발사 그 현장을 지휘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정찰 위성을 위한 그런 시험 발사 그것도 아마 김정은이 직접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김정은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면서 지휘를 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그 현장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추모를 위한 그 현장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정말 지금의 그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을 지도자로서 지휘하고 또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특히 우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지도자가 매진을 하고 있다. 실제 그 보도된 사진을 보면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그 옷 매무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관 속에서도 우리 지도자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는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 이제 연말이 되면 전원회의 지금 소집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평가하고 내년도 방향들을 이제 제시할 겁니다. 아마 그걸 2023년도 신년사로 가름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을 더 과시하고 더 결속을 공고히 하고 그러면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전략적인 자산을 발표할 가능성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럼 1, 2, 3월, 뭐 12월도 약간 남긴 했지만 이 시기의 도발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도발. 올해 사례를 보면 사실 이제 올 초에 그 북한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3월에 정찰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ICBM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연초부터 상당히 강도 높은 그런 군사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내년에도 지금 그 비슷한 그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우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앞으로 이제 내년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행사가 열리고 또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도 중요하고 또 국방 건설 관련된 과제를 밀어붙여서 지금 그러니까 최대한의 어떤 그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미중 간의 어떤 전략 경쟁이랄까 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과의 또 연대 이런 게 어느 때보다도 또 잘 돼 있고 특히 이제 뭐 북중러 뭐 이제 협조 체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북한이 어느 때보다도 군사 도발을 하기에 또 적합한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이런 국면이 또 너무 또 평화 국면으로 전환이 되면 북한이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이 전략무기, 전술무기 체계를 시험 발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자위적 국방력, 특히 이제 핵 미사일 무력을 최고조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